우리 유형편에 보면은 24쪽 여기 확률 쪽 24쪽에 이쪽에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한번 해봅시다. 번호 불러봅시다. 41번 41 그 뒤쪽 우선 여기 먼저 받을게. 이쪽 먼저 17번 요 뒤쪽이잖아. 조건부 확률 쪽 말고 여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 49 56 45 44번 몇 번? 50 55번 봅시다. 보자. 41번부터 볼게.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잘 해봅시다. 우리 이제 항상 이게 좀 기계적인 건데 A 합집합 B의 뭐 원소의 개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확률일 때도 마찬가지고 얘 보면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쓸게. P A 합 B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큐브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 좀 그 집합 연산할 때부터 기계적으로 써왔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뭔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요놈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요놈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다. 범위를 구할 건데 지금 내가 PA 더하기 PB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문제 줬잖아.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지금 12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여기서 PA 교 B를 뺀 게 PA와 B가 될 테니까 결국 문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요놈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요놈의 범위.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PA 교 B 그냥 원소의 개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고 너네 집합을 항상 생각하면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A, B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겹치게끔 그리잖아.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될 거야. 여기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고 최대가 될 때가 언제니? 얘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딱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없을 때가 최소지. 없을 때가 최소라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항상 최소값으로 뭘 가질 거야? 항상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면 0 이상을 가질 거야. 0 이상을 가질 거야.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되겠니? 겹치는 범위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가 되는 거야? 하나가 한쪽에 포함될 때 지금은 PA랑 PB 중에서 PA가 작잖아. PA가 작으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B 안에 A가 쏙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될 거고 그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언제? PA가 되는 4분의 1일 때, 작을 때가 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원소의 개수 세듯이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요 놈이 0일 때가 PA 합집합 B의 최대값이 되겠지. 제일 적게 빠지니까 요 놈이 4분의 1일 때가 요 놈의 최소값이 되겠다. 그럼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 12분의 4라고 쓸게. 그냥 더하라고 했을 것 같아서 더하거나 빼라고 했겠지 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12분의 11이 답이 되겠다. 항상 우리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4번. 자, A, B를 포함해가지고 10명이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할 때 4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A, B가 따로 뽑힐 확률을 구해달래. A, B가 따로 뽑힐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A 또는 B가 뽑힐 확률. 항상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거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똑같이 한 번만 해볼게. 잘 봐봐. 나 잘 봐줘. 이게 잘 풀었어도 한 번만 잘 봐줘. 항상 우리 지금은 시간이 좀 많잖아.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냥 막 숫자만 쓰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 숫자만 쓰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써볼게. A가 뽑히는 사건, A 회원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B 사건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항상 이렇게 한 번만 쓰는 습관을 들이자고.
지금은 요 표현이 있으면 너네한테 큰 힘을 가져올 거야. 그럼 내가 항상 A 합집합 B하면 방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무조건 이렇게 풀 거라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풀 거다라는 거지.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야. 요걸로 구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은 확률 구할 때 나 확률로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경우의 수로 푸는 거 선호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게.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A 회원이 뽑히는 경우의 수에다가 B의 회원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거기다 뭘 빼줘야 돼? A 교집합 P? 이게 무슨 뜻이야? A, B가 동시에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게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이유가 이게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중복 처리하고 싶은 거잖아. 중복 처리. 내가 A 회원을 뽑는 경우에 B 회원이 뽑히는 게 낑겨 있을 거고 B 회원 뽑는 경우에 A 회원 뽑는 게 낑겨 있을 테니까 그게 두 번 세졌을 거라고. 그래서 중복 처리를 한번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씩만 이렇게 세면서 가보자고. 그럼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4명 뽑는 거지. 10명 중에 아무렇게나 4명 뽑는 거니까 10시 4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요거 분해. 자, A를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이거 그냥 경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4명을 뽑을 건데 A를 반드시 뽑을 거니까 A 뽑아놓고 생각하면 되지. A 뽑아놓고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3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몇 명 중에 A를 미리 뽑았으니까 9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9C3이 되겠네. 이게 되겠다, 그치? 그럼 B 회원을 뽑는 경우도 9C3이 될 거고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서 A, B를 동시에 뽑을 거니까 A, B 2명 뽑아놔. 그럼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몇 명 중에? 8명 중에 2명. 그래서 8C2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경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45번도 같은 결의 문제야. 선생님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 똑같이 이거 안 지우고 똑같이 풀게. 똑같이 풀 거야. 항상 표현을 해봐야 나중에 표현하고 나서 빨리빨리 풀자고. 내가 사건 A를 이걸로 잡을게. F1이 2인 경우 사건 B를 F3이 1인 경우로 잡겠다고. 그럼 이거 또는 요거의 확률이니까 똑같이 또 이거 구해달라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로 갈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분해 요걸로 갈 건데 그럼 N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잖아. F1이 2가 되는 함수의 개수야. 항상 내가 함수에서 정의역하고 고영이 유한계면 무조건 쓰고 갈 거라 그랬지. 그림 그리고 갈 거라 그랬어.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야. 이렇게 가는 함수 F다. 그럼 지금 세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부터 쓰고 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저번에 함수의 개수잖아. 아무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2도 4개, 3도 4개니까 4의 6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4의 세제곱 뭐 하는 거야? 4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근데 F1이 2로 가는 경우의 수 F1이 2로 가겠대. 이렇게 정해졌어.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함수의 개수야. 조건 없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니까 4의 제곱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B는 F3이 1인 경우야. F3이 1인 경우 똑같아. 그림 그릴게. 요거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2도 4개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빼기 A 교집합 B는 뭐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교집합은 항상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동시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수학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1은 2고 F3은 1인 경우 그럼 2만 정해주면 되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이게 되겠다. 봅시다. 계산할 때 4의 세제곱분의 이거 계산하지 말고 분모 분자 4로 나눌 수 있지. 항상 나누면서 계산해줘. 나누면서 계산합시다. 이렇게 16분의 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잘 표현을 좀 연습을 잘 해봅시다. 그 다음에 49번.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축제에 참가할 6명을 뽑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을 확률을 구해달라. 항상 수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다 끝날 거야. 항상 경우의 수 확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빨리 케이스 생각합시다. 6명 뽑을 건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싶대. 그럼 케이스 2가지밖에 없잖아. 2가지밖에 없어.
뭐랑 뭐밖에 없니?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아, 3가지가 있네? 3가지가 있겠다. 아, 2가지밖에 없네. 남학생이 5명밖에 없고. 남학생, 뭐야?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 딱 요거밖에 없네.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거는 뭐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각각 세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또 뭐야? 8명 중에 아무 생각 없이 6만 뽑는 경우의 수는 86.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얘는 남자 4명, 5명 중에 4명 뽑으면 되는 거지. 5C4. 이제 이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곱하기 동시에 여학생은 2명, 3명 중에 2명, 3C2. 이게 될 거고. 더하기 남학생 5명 뽑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5명 뽑을 거니까 5C5. 곱하기 여학생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3C1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경우의 수 빨리 잘 복습합시다 우리. 55번. 자, 1, 2, 3, 4, 5, 6이라고 혹시점에 번호를 외워놨대. 이거 지금 원순열 안 되게 그냥 도움 준 거야. 별 의미 없어. 돌릴 필요 없다. 원순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때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나는 빨리 이제 이거 좀 문제 쉽게 준 거잖아.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1에서 정삼각형일 확률 빼주면 되겠다. 정삼각형일 확률.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라 그랬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라 그랬어?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 이런 도형 나오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점 3개 고르는 거라고 꼭 기억해줘야 돼. 전체 6개 중에 내가 점 3개 고르면 삼각형 만들어줘. 그치? 이거 분해 정삼각형의 개수 세면 되거든? 때로는 항상 얘기하는데 직접 세는 게 제일 빨라. 여기서 정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니? 정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요거 만들 수 있고 요거 만들 수 있지. 몇 개? 2개? 이게 되겠다. 여기 끝이야. 별거 없어. 지금 막 선생님 135랑 막 이렇게 잡은 거랑 막 다른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지금 조합으로 셌어. 순서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1에서 저거 뺀 게 6C3이면 얼마니? 654, 3일 20분의 2인가? 아니 그렇지, 20분의 2, 10분의 9가 답이겠네. 3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56번. 요거 좀 까다롭지? 잘 봅시다. 잘 봐봐. 선생님이 이제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호흡이 좀 긴 문제들 혹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뭐야? 자, 봐봐. 1, 2, 3, 4가 적힌 흰색 카드 4장이 있고 3, 4, 5, 6이 적힌 검은색 카드 4장이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을 구해달래. 지금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같은 숫자가 3, 4밖에 없지. 4밖에 없어. 그럼 빨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확률이잖아. 그럼 이웃하는 경우가 뭐뭐밖에 없니?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뭐밖에 없어? 3하고 3. 그러니까 흰색 카드의 3과 검은색 카드의 3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 거냐면 흰색 카드의 4랑 검은색 카드의 4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적힌 카드가 이웃하지 않고 싶다 그랬으니까 얘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얘도 이웃하면 안 돼.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요거 또는 요게 안 될 확률이야. 안 될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표현을 해야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조금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3 2개가 이웃하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볼게. 4 2개가 이웃하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P, A, 합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인 거지. 요거잖아.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이게 이웃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세는 게 당연히 빠를 거냐면 1에서 P, A 합집합 B를 빼는 게 빠르겠지. 그럼 나는 또 확률 경우의 수로 셀 거니까 이렇게 세면 되겠지. 내가 세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쓸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야. 그럼 또 A 합집합 B는 위에다가 쓸게. 빨리 어떻게? 요거 세면 되겠네. 요거. 자, 차근차근 세봅시다. 3 두 개가 이웃할 확률이야. 잘 봐봐. 흰색 카드 1, 2, 3, 4랑 검은색 카드 3, 4, 5, 6이야. 여기 있는 3 두 개 같은 거니? 여기 있는 3 두 개 같아? 다른 거지? 내가 이렇게 써볼게. 흰색 카드 3은 그냥 흰색 3으로 쓰고 검은색 카드 3은 내가 이걸로 써볼게. 이 두 개가 이웃하는 거라고. 지금 같은 곳이 있는 순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이웃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세? 뭉탱이로 세잖아. 뭉탱이. 이거 한 뭉탱이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한 뭉탱이로 생각하면 카드 몇 개 남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더 남은 거 맞아? 요 뭉탱이 하나랑 카드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겠지. 그러니까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개? 7팩? 이렇게. 근데 요 둘이 엄연히 뭐 할 수 있어? 우리 이웃하는 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도 똑같겠지. 똑같이 생각해봐. 내가 검은색 카드 4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가 또 이웃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뭉탱이 취급할 거지. 그냥 기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뭉탱이로 취급해. 그럼 카드가 또 6장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7개 나열하는 거 7팩 곱하기 또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이만큼 나오겠다. 이게 NA고 NB지. 여기다가 쓸까? 7 곱하기 7팩 곱하기 2 더하기 7팩 곱하기 2. 거기다가 이제 A 교집합 B 빼면 되지. A 교집합 B는 뭐야?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3, 3도 이웃하고 4, 4도 이웃하는 거야. 똑같아. 이웃하는 거 뭉탱이 취급할 거야. 얘네 뭉탱이 만들고 얘네 뭉탱이 만들었어. 그럼 카드가 몇 개 남니? 3뭉탱이 만들었고 4뭉탱이 만들었으니까 4개 더 있지. 뭉탱이랑 카드 4개 더 있어. 총 몇 개? 6개를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겠다. 근데 얘네 이웃했으니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얘네 이웃했으니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3하고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6팩이 되나? 요렇게. 요거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8팩이야. 같은 곳이 있는 순열 아니야. 그냥 다른 거 8개잖아. 요거 풀면 되겠다. 이것도 제발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다 6팩 나눌 수 있지. 여기서 6팩 나누면 8 곱하기 7만 남을 거고 6팩 나눠지고 여기서 6팩 나누면 7만 남지? 여기서 6팩 나누면 7만 남고 14, 14에서 4 빼고 8, 7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어야 돼. 뭔가 호흡은 긴데 항상 그렇잖아. 막상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면 별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계속 표현하는 거. 나는 가끔 이제 질문하려고 아이들이 문제를 갖고 오잖아. 질문하려고 갖고 오면 흔적을 보면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 아쉽다고 해야 될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너무 숫자만 써 있어. 너무 숫자만 써 있어. 나도 항상 그림 그려가지고 막 아둥바둥 푸는데 이거를 수식만 가지고 푼다? 쉽지 않아. 내가 왜 수학이 지금 힘든지 잘 생각해봐야 돼. 눈으로 보면서 풀어. 그림 그리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은 뒤쪽에 조건부 확률 쪽 여기 29쪽도 질문을 해봅시다. 7번. 잠깐만. 5번, 7번, 16. 아까 지민이 몇 번? 13번? 15. 8번. 14번. 더 있으면 빨리 해. 빨리 크게 얘기해. 크게. 봅시다. 5번. 조건방률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 정말 많이 해야 돼. 기본적인 문제 많이 풀어. 어려운 거 풀지 마. 기본적인 거 많이 풀어. 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3대5인 어느 학급에서 T영화를 관람하는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고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T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확률을 구해달라.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 조건부 확률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뭐라 그랬지? 조건부 확률 제일 좋은 방법은 표야. 표야. 그럼 언제 표를 그리고 언제 표를 못 그리는지. 만약에 문제에서 명수를 알려주거나 퍼센트를 알려주나 무조건 표야. 무조건 표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명수나 표를 알려준, 퍼센트를 알려준 게 아니라 방법론적인 얘기를 해. 막 빨간 공이 몇 개, 노란 공이 몇 개 이렇게. 그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야. 그 이외에는 다 표로 푸는 연습해야 돼. 이 표 만드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쉽지 않아.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 보면 너무 쉬운데 막상 만들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고.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많이 보고 흉내 내봐야 돼. 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제일 핵심은 여사건 관계, 여사건 관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사건 관계, 여사건 관계야. 그럼 지금 문제를 봅시다. 남자, 여자 있으니까 이거 여사건 관계지. 남자, 여자. 여사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위에다 쓰면 여기다 쓰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영화를 관람했대. 그럼 영화를 관람했다의 반대가 뭐야? 안 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영화 본 놈, 안 본 놈. 이렇게 나누면 돼. 표 채워봅시다. 할 수 있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3대 5래. 3대 5. 그러면 이제 맘대로 써도 돼. 진짜 맘대로 써도 되거든. 내가 이렇게 쓸게. 이 학생 여기에 남자 3명, 여자 5명.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 하면 3K, 5K 해야 되지. 아, 싫어. 그냥 이렇게 할게. 3명, 5명 할게. 근데 잘 봐봐. 영화를 관람한 학생,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야. 전체의 25%라고. 전체가 몇 명이야? 8명? 그럼 그 중에 25%니까 봐봐.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이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니? T를 관람했으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표에서 어디를 해당하는 거니?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 여자이면서 영화 보네. 여기가 전체의 25%, 4분의 1, 2명.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명? 이게 표를 만드는 이유야. 표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를 채우면 나머지 하나가 채워져. 끝났네. 자,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만 볼 거야. 아, 표를 못 메꿨는데 관심이 없어. 애초에 보지도 않을 거야. 이 중에 T 영화를 관람한 학생일 확률, 요거 5분의 2가 답이겠네. 그래서 표를 만드는 거야. 너네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표를 안 만들고 난 수식 써서 하고 싶은데 표가 더 힘든데 해도 돼. 근데 수식을 써서 해도 이 계산은 해야 돼. 이 계산 어차피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은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차라리 편하지. 여학생이었을 때 T 영화를 관람하지 않을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너네가 식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표를 그리면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표 연습 많이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진짜 농담 안 하고 30배는 쉬워질 거야. 봅시다. 자, 지금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인데 얘는 표를 못 구한다고. 표를 못 해. 왜? 이건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직접 계산하는 거야. 뭘 보고 싶냐면 6의 눈이 나오지 않았을 때야.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야.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P 6의 눈이 나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합이 4가 되고 싶은 거야. 요거 풀어달라는 거지. 그럼 나는 전체 경우가 뭐야? 6이 안 나온 거야. 그럼 전체 경우가 6이 안 나온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쓰면 되겠니?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6이 안 나왔대.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 빼고 5가지. 두 번째도 6 빼고 몇 가지? 5가지. 이게 내가 조건부 확률을 받아들이는 거라지. 얘만 볼 거라고. 안 나온 것만 볼 거야. 그럼 그 중에서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주사위 대부분의 문제들은 노가다야. 합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거나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12는 있을 수 있어. 합이 12가 되려면 6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 전체 조건이 뭐야? 전체 경우가 6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전체 경우가 6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셀 때도 6 안 나오는 것만 세야 된다고. 그럼 직접 세는 수밖에 없지. 합이 4가 되는 경우 1, 3, 2, 3, 1 세 가지. 8 되는 거 조심해야 돼. 2, 6 안 된다고. 3, 5부터 세야 돼. 4, 4, 5, 3 이게 다인 거야. 6 나오면 안 돼. 전체 경우잖아. 전체 경우. 그래서 6가지. 25분의 6이 답이 되겠다. 다음 8번.
자, 얘도 지금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다. 흰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A 상자가 있고 2개, 4개가 들어있는 B 상자가 있을 때 두 상자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하고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려고 한다. B 상자를 택하고 흰 공을 꺼낼 확률. 자,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이니?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선생님 이제 수학은 계속 국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 아니라 지금 그냥 뭐냐면 B 상자를 택하고 흰 공을 꺼낼 확률이야. 고거든. 고 이거 뭐야? 동시야, 동시.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말이냐면 B 상자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B 상자에서 흰 공 꺼낼 확률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어. 너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갑이 2개가 떨어져 있는 거야. 당연히 둘 다 죽겠지. 당연히 둘 다 죽을 건데 이 두 지갑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확률이라고. 그럼 똑같아. A 상자, B 상자가 있으니까 B 상자를 고를 확률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 B 상자 고를 확률 2분의 1이라고. 전체 A 또는 B 고르는 경우의 수분에 B 고르는 거야. B 상자를 골랐고 거기서 이제 흰 공을 꺼낼 거야. 그럼 B 상자에 있는 흰 공, 검은 공 2개, 흰 공 4개니까 흰 공 꺼낼 확률 어떻게 돼? 6분의 4. 이게 답이 되겠네. 이게 답이 될 거야. 다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13번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개 던지고 주사위, 뒷면이 나오면 3개 던지겠대. 근데 주사위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해줘야 돼. 그럼 빨리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2가지 있는 거 맞니? 2가지. 뭐뭐 있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다음에 그럼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돼? 주사위를 2번 던지겠지.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좀만 떨어뜨려서 쓰자. 주사위를 2번 던져가지고 합이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동전을 던져서 뒷면을 나왔어. 맞지. 뒷면이 나오면 3개 맞지?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번이라고 하지 말고 2개라고 합시다. 주사위를 3개 던져가지고 합이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각각의 확률 구해가지고 더하면 될 거야. 우리 항상 동시에 일어나면 곱할 거고 없으면 더할 거잖아. 그럼 해봅시다. 자, 1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거 따로고 주사위 던지는 거 따로. 당연히 이것도 확률 생각해줘야 된다고.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부터 시작해야지. 곱하기. 자,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합이 4가 되는 확률이야.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에 36가지. 분의 합이 4가 되는 거 뭐밖에 없니? 1, 4, 2, 1, 3, 2, 3, 1 3가지밖에 없지? 요거겠네. 요거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자, 동전을 던져서 뒷면 나오는 거 따로야? 그게 2분의 1이지. 이번엔 주사위 3개 던지겠대. 주사위 3개 던지는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인 거 맞니? 6 곱하기 6 곱하기 6. 거기서 합이 4가 되는 건 뭐밖에 없지? 1, 1, 2 있을 거고 1, 2, 1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한 3가지. 답이 되겠다. 방법 없어. 직접 세는 거야. 다 직접 세야지 뭐. 그래서 저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딱 봐도 크니까 요거 아니? 아닌가? 계산해봐야 되나? 그 다음에 14번. 조건부 확률이 터졌구만. 잘 봅시다. 잘 해볼게. 잘 해봐. 선생님 부탁인데 집에 가서 한 번만 다시 해봐. 질문한 문제들 무조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만 해봐. 자기 전에. 만약에 내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국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영어든 수학이든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이거 하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해봐. 질문하고 지구에서 한 번만 풀어보는지. 잘 해봅시다. 배송업체가 전체 물품의 30%는 항공편, 나머지는 배편이래. 이게 지금 다 힌트야. 나머지는 배편. 무슨 말이야? 비행기 아니면 배. 여사건 관계야. 맞니? 비행기 아니면 배, 여사건 관계. 표 이렇게 만들겠다. 여사건 관계만 잘 보면 돼. 여사건 관계만 잘 봐. 비행기, 배. 이렇게 쓸게 나는 그냥. 그 다음에
항공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의 70%, 배로 배송되는 물품의 40%는 일주일 이내에 배송된대. 그럼 또 일주일 이내, 일주일 오바 둘 중에 하나네. 일주일 이내, 일주일 오바 둘 중에 하나네. 또 여섯 공개 끝났다. 해봅시다. 자, 전체 물품의 30%는 항공편, 비행기 30을 어디다 써주면 되겠어? 30 어디다 써줘야 돼? 비행기 전체 30% 여기지? 여기가 30%라는 거네. 그래서 30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편. 그럼 나머지는 배편이니까 여기가 70%겠다. 이렇게. 70%. 자, 해석 잘해. 항공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의 70%는 일주일 이내에 배송돼. 항공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의 70%는 일주일 이내에 배송돼. 여기 얼마야? 요 놈의 70%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중에 70%니까 얼마? 21?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겠네. 합쳐서 30이 돼야 되니까. 배편으로 배송되는 물건의 40%가 일주일이네. 이 중에 40%일 거 아니야. 32? 28? 32가 왜 나오냐? 이렇게. 그럼 더해서 70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얼마? 42?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배송된 물품이 일주일 이내에 배송되었을 때 여기만 볼 거야. 딴 데 필요 없어. 그 중에서 항공편으로 배송되었을 확률 49분의 2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표 연습합시다. 연습해봐. 할 수 있어. 15번은 표를 못하지. 이건 어쩔 수 없어. 방법론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다. 봅시다. 노란 A 상자에 있는 노란 거 3개, 빨간 거 3개. B 카드에 있는 노란 거 2개, 빨간 거 4개인데 잘 봐봐. 임의로 택해서 2장을 꺼냈더니 노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이 나왔을 때 조건부 확률이지. 그게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이야. 전체를 뭐만 볼 거야? 노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이 나오는 걸 전체로 볼 거야. 빨리 케이스 나열해.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는 거 맞아? 내가 A 상자를 고르고 거기서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거야? B 상자를 고르고 거기서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꺼내는 경우가 있겠네. 이제 조건부 확률은 내가 답안지랑 다르게 갈 거니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까지 내가 너네를 열심히 풀려왔잖아. 요거 나는 다 필요 없어. 너네 이거 썼으면 계산 안 해도 돼. 넘어가도 돼. 이것만 쓸 줄 알면 된다. 그럼 다 푼 거야.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지. 그 중에 뭐일 확률? 요거일 확률? 이게 답이겠네. 그럼 이제 그냥 앞에서 계산하던 대로 편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꼭 얘기했어. 상자를 고르는 것도 우선은 해달라고. 지금 너네 해보면 의미 없어지기는 해. 근데 그걸 너네 나중에 파악해. A 상자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러고 나서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꺼낼 경우의 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지금 A 상자는 노란 거 3개, 빨간 거 3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지. 그 중에서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3가지라고 쓸게. 3. 빨간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가지. 이게 되겠다. 그 다음 얘 봐봐. 내가 B 상자를 고르는 경우 2분의 1이 되겠지? B 상자를 골랐어.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 노란 거 2개, 빨간 거 4개니까 전체 경우에서 62분의 노란 거 하나 꺼내는 경우에서 2가지, 빨간 거 하나 꺼내는 경우에서 4가지. 이렇게. 잘 봐. 이거 더한 것 중에 이게 답이지. 잘 생각해봐. 이거 더한 것 중에 요거거든. 싹 다 분모로 뭐 가지고 있냐면 2 가지고 있으니까 날릴게. 6C 가지고 있으니까 날릴게. 그러니까 얘 8로 생각하고 요거 9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17분의 9가 답이 되겠지.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건부 확률을 대하는 자세 이거라 그랬어. 계속 우리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대해야 세상에서 제일 쉽게 풀 수 있어. 16번 봅시다. 여기 또 퍼센트로 잔뜩 나와 있네. 퍼센트로 잔뜩 나와 있으니까 표 만들 거야. 표를 만드는 게 제일 편하니까 표를 만들 거라고. 자, 전체 주민의 10%가 독감에 걸렸대. 그럼 빨리 독감에 걸린 놈, 안 걸린 놈 여사건 관계로 표 만들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다가 할게. 독감에 걸린 친구들
독감에 안 걸린 친구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전체 주민의 10%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겠지. 10%. 그럼 여기가 9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잘 봐봐. 좀 말이 까다로워. 독감에 걸린 사람이 독감이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96%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여기를 원래는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 제대로 진단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래도 나 그렇게 할게. 원래 수능에는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 원래 지금 이 문제는 원하는 게 독감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사람, 독감에 안 걸렸다고 진단받을 사람이라고 하길 바라는데 내가 일부러 좀 복잡하게 가볼게. 여기를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 여기는 반대로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써볼게. 그래도 할 수 있거든.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럼 봅시다. 독감에 걸린 사람이 독감이라고 진단받을 확률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받은 거잖아. 잘 봐야 돼. 독감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몇 프로야? 10%야. 이 10% 중에서 96%가 독감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거지. 그치? 독감에 걸린 사람이 제대로 독감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 여기 뭐가 와야 돼? 10% 중에 96%니까 9.6%가 와야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10%에 96%잖아. 그치? 9.6%. 그러니까 여기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더해서 10%가 돼야 되니까 0.4%? 이렇게. 퍼센트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쓴 김에 쓸게. 안 써도 돼. 쓸 필요 없어. 자, 그럼 잘 봐봐.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독감이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X%래. X%야. 그럼 X%라는 게 100분의 X라는 거잖아. 봐봐.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 그게 90%지. 90% 중에서 100분의 X만큼이 어떻게 된다고?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그럼 이거 제대로 진단받는 거야? 제대로 진단 못 받은 거야? 제대로 진단 못 받은 거지. 독감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야? 독감에 안 걸린 사람이 반대로 진단받는 여기지. 여기야.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90 곱하기 100분의 X. 0.9X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굳이 여기를 쓰자면 두 개 더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90 빼기 0.9x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지금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독감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독감에 걸린 사람일 확률이 이거래. 자, 독감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야. 독감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이게 전체지. 이 표에서 어딜까? 내가 일부러 지금 좀 꼬았어. 독감이라고 진단받는 사람만 볼 거야. 누구랑 누구니? 여기지. 독감에 걸린 사람이 제대로 진단받는 거 여기. 또 어디지? 독감에 안 걸렸는데 반대로 진단받으니까 여긴 거 맞니? 이 두 개가 전체인 거야. 이 두 개가 전체야. 딴 거 필요 없다. 빨리 치워. 전체 9.6 더하기 0.9x 이거 분해. 누구? 실제로 독감에 걸린 사람? 얘네들 9.6. 요게 47분의 32라는 거야. 요거 풀라는 거지. 그럼 지금 요거 앞에 왼쪽에 시계에 다 소수점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분모 분자에 10 좀 곱할게. 이렇게 10 곱할게. 96, 30이 약분 되지. 3, 1로.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같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는 5 나오나?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표 진짜 그냥 멋대로 만들어도 돼.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채우길 바랬던 거야. 독감이라고 진단. 독감이 아니라고 진단.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위치가 여기가 0.9x가 됐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체분에 요걸로 하는 게 좀 더 이뻤을 건데 내가 어제 수업할 때 이게 수능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수능에는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안 진단받은 거로 말을 해가지고 내가 표를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상하게 나와서
그냥 그렇게 풀었거든. 오늘 내가 일부러 그냥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 정도만 우선 할 줄 알아도, 진짜 유형편에 있는 것만 할 줄 알아도 너무 좋겠다. 진도를 나갑시다. 우리 설명할 거 좀 설명하고 쉽시다. 교재는 쪽이니 67쪽? 67쪽을 피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설명을 할게. 잠깐만, 뭐만 치우고 하자. 자, 우리 오늘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하고 연장되는 거라서 3번이라고 쓰고, 종속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자, 여기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단원의 핵심은 상황을 너네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뭐 당연히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 있고 뭐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만약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야.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정의는 우선 이렇게 돼. 우선 쓰고 얘기해 볼게. PA. A가 발생할 확률이 P A바 B랑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지. 그게 P A랑 똑같고, 또 뭐랑도 똑같냐면 P A바 B의 여사건이랑 똑같아. 이게 정의야. 내가 조건부 확률을 너희한테 어떻게 수업했지? 내가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가르쳤어? PA 바 B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말이 중요한 건 PA 바 B가 PB분의 PA 교비가 된다가 아니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 안에서만 A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랑 그냥 A가 발생할 확률하고 똑같다. 이게 독립이야.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 자, 독립하고 종속은 서로 반대야. 서로 반대거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종속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 입장에서는 종속을 독립이 아니다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나. 그만큼 독립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한 번만 생각해봐. 독립, 너네 소원 중에 하나 아니야? 내가 이맘때 중에 소원이 그거였는데, 부모님한테 독립하는 거. 부모님 독립하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내가 집에 가서 게임을 하건, TV를 보건, 잠을 자건, 학교를 가건 말건 영향 안 받는 거. 그치? 그게 독립이잖아. 그게 독립이야.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자, 민준이가 맨날 앞에 있는 친구로 하는 거야. 민준이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건하고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보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보면 민준이가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아씨,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TV 보고 있겠네.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기 싫어져? 그래 민준아? 그러지 않지?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독립이야. 다시 봐봐. 내가 사건 A를 민준이가 공부하는 사건이라고 할 거야. 민준이가 공부를 해. 사건 B를 내가 TV를 보는 사건으로 해보자고. 내라고 하니까 힘들어. 나가 TV를 보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내가
TV를 본다는 가정하에 민준이가 공부할 확률은 그냥 민준이가 공부할 확률이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집에 가서 TV를 안 봐. 내가 TV 안 보고 막 민준아 공부해라고 기도해. 그럼 민준이가 공부 더 열심히 해? 아니야, 똑같아. 똑같다고. TV를 안 보건 똑같아. 이게 독립이야. 너네 무조건 독립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야. 상황을 볼 줄 알면 돼. 그럼 봅시다. 얘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 번만 가보자고. 우리 PA 바 B를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볼까? PA 바 B가 뭐랑 똑같냐면 PB 분의 PA 교 B랑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얘가 PA랑 같다가 독립이다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PB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일부러 분리해서 쓸게.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뭔가를 볼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합시다. 사건 A, B가 독립이면 얘랑 똑같은 말. 선생님이 우리 수학에서 완전히 똑같단 말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건 A, B가 독립이다. 요 식이야. B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P, 선생님 요걸 먼저 쓸게. A 교 B가 요거랑 같아. 이게 독립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자, 우리는 이제부터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 때는 저것만 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제 이 독립, A, B가 독립이다 문제를 크게 만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계산 문제. 그 확률 계산 말고 집합 계산하듯이 하는 거 있지. 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큐비 계산하는 거. 내가 흔히 보너스 문제 맨날 나온다고 하는 거. 조건부 확률, 독립 나왔어. 확률 계산하는 문제 나왔을 때 독립이다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독립이다라는 말 나오면 고민 없이 이거 쓰고 시작하면 돼. PA 큐비가 PA 곱하기 PB랑 같다. 쓰고 시작할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문맥적으로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되게 뜬금없이 독립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독립의 정의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잖아. 내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너네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주사위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게 독립이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전혀 문맥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내가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판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예를 하나만 해볼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이게 독립이 되나? 나도 기억이 안 나. 나올 것 같은데. 246이지. 안 나오나? 246. 2분의 1. 2분의 1. 이걸 하자.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이걸 하자. 이렇게 할게. 되는 걸로 합시다. 홀수로 하면 135거든. 135 맞지? 3의 이거.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럼 B는 3, 6이지. 자, 그럼 이거 두 개 독립이야. 이제 말도 안 되는데 독립이라고.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거든? 그럼 이거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다. PA 큐비 얼마니? 둘의 교집합 3밖에 없지. 그러니까 얼마야?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PA 얼마야?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지. PB 얼마야? 6개 중에 3개니까 2개니까 3분의 1인 거 맞니? 곱한 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문맥적으로 전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애들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게 결국 외워야 되는 거죠. 무조건 외워야 돼. 물론 당연히 이걸로 기억하는 거야. 당연히 이걸로 기억하는 건데 그만큼 많이 쓸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자, 이 두 가지랑 내가 좀 분리를 시킬 거야. 내가 뭔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당연하게 써왔던 것들이 있어.
당연하게 써왔던 것들이 있어. 우리 이제 경우의 수 구할 때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확률도 그렇게 할 거거든. 이거 너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제로 학교 선생님한테 왜요라고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던 질문이야. 왜요? 야 그냥 곱하해. 아 곱하니까 말이 많아. 이렇게 질문 받았던 거야.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몰랐겠지. 봐봐. 사냥꾼 A가 총을 쏴가지고 새를 맞출 확률이 10분의 9야. 사냥꾼 B가 총을 쏴가지고 새를 맞출 확률이 10분의 7이야. 사냥꾼 A랑 사냥꾼 B가 둘 다 새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 둘이 곱하면 된다는 거야. 둘이 곱하면 돼.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사냥꾼 A가 총을 쏴서 새를 맞추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사냥꾼 B가 총을 쏴서 새를 맞추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뭐야? 동시에 일어나요. 확률 구하고 싶어. 이게 뭐라고? 둘이 그냥 곱하면 된다고. 초등학교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전깃줄에 이렇게 새가 달려있어. 사냥꾼이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야. 겨누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들고 질문했다가 야 그냥 곱하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거야. 왜 곱할까? 독립이니까 곱하는 거야. 왜 독립일까? 자, 사냥꾼 A랑 B랑 딱 총을 쏴가지고 새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 내 말을 잘 기억해. 내가 이렇게 손짓발짓 다 써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네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길 바래서야. 사냥꾼 A가 총을 쏴가지고 새를 맞췄어. 딱 맞췄어. 그럼 B가 갑자기 와씨 내가 못 맞추면 어떡하지 하고 긴장해? 확률이 변해? 안 변하지? 이게 독립이잖아. 이게 독립이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A가 맞추건 못 맞추건 내가 맞출 확률은 그냥 10분의 7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니까 곱하겠다. 그러니까 독립이니까 곱할 거야. 이게 우리는 확률의 곱사건이라고 불러. 언제만 쓰는 거야? 독립일 때 쓰는 거지.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도 사실 했었어. 조건부 확률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냥 당연하게 곱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곱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은 되게 많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 더 있어. 봐봐.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첫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오고 싶고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오고 싶어. 첫 번째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지? 3분의 1이지? 두 번째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지? 둘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서 9분의 1이라고. 왜? 왜 9분의 1 곱해? 내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너네는 이 생각하지? 아 이번에 3 나왔으니까 다음에 3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독립이라고. 똑같이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독립,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해왔던 행동들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된 거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고민 없이 했으면 좋겠어. 고민 없이 해야 돼. 그게 되면 여기가 쉬워져. 여기가 쉬워질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쉽게. 5분 내로 하고 쉽게. 자 봅시다. 이게 좀 많이 나와서 그래. 자 만약에 사건 A, B가 독립이야. 선생님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사건 A, B가 독립이면 무조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그리고 A의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고 당연히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사실 내가 요걸로 설명한 걸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내가 TV를 보고 민준이가 공부를 하는 거나 내가 TV 안 보고 민준이가 공부하는 거나 내가 TV 보고 민준이가 공부 안 하는 거나 내가 TV 안 보고 민준이가 공부 안 하는 거나 다 영향 없어. 당연히 싹 다 영향 없다고. 너무 당연한 말이야. 하나가 독립이라는 걸 알면 여사건 관계 뭘 주던 다 독립이야. 자 증명을 해볼게.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P A 바 B가 PA랑 같다. 여기 됐어요. PA랑 같다. 아니, 미안해. 다시 쓸게. PA가 PA
바 B랑 같고 P, A, 바 B의 여사건이랑 같다. 이게 독립의 정의라고 그랬지 내가 방금. 이게 독립의 정의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여기 있는 B를 내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B 여사건의 여사건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럼 봐봐. 이게 A랑 B가 독립이다의 뜻이었다면 얘를 B의 여사건의 여사건으로 보는 순간 이 둘이 독립이다가 보이는 거야. P, A바 B의 여사건이나 A바 여사건의 여사건이 P랑 똑같은 거니까 A랑 B의 여사건이 독립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P, B가 P, B, 바 A랑 P, B, 바 A의 여사건이랑 똑같다가 B랑 A가 독립이다를 보여주는 거니까 얘 똑같아. 얘 대신에 A 여사건의 여사건으로 A를 생각하면 B랑 A의 여사건이 독립이다가 보이는 거라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를 A의 여사건의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요게 독립이다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왜 말하는 거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단골 소재야.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마.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 관계 싹 다 독립이야. 싹 다 독립이야. 요걸로 기억해. 진짜 평생 요걸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평생 요걸로만 기억하면 돼. 하나만 더 볼게.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자, 만약에 A, B가 배반이야. 사건 A, B가 배반이야. 사건 A, B가 배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야. 그렇지? P, A, B가 0이라는 거잖아. 당연한 전제 조건을 하나만 깔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이 아니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갈게.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인 건 의미 없는 사건이잖아. 의미 없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A, B의 확률은 0이 아니더라는 조건을 깔면 A, B가 배반이면 너무 당연하게도 사건 A, B는 종속이야. 독립이 아니야. 자, 왜 그럴까? 이거 보면 되겠지. 사건 A, B가 배반이면 P, A, O, B가 얼마야? 무조건 얼마야? 0인 거 맞아? 0인 거 맞아? 그럼 둘이 곱한 거랑 같아질 수 있어? 얘네가 0이 아니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A, B가 배반이면 A, B는 무조건 종속이야.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이 두 가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상황을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단골 소재들이야. 그래서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 모르겠어. 내가 그 확률과 통계 수업을 나도 내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랑 비교하면 내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안 들어본 지가 오래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 뭐 다녔던 뭐 과외 수업이나 친구들이 다녔던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좀 내가 잡소리가 많아. 이런저런 잡설이 길어. 그 이유가 너네가 외우지 않았으면 해서야. 외우지 않았으면 해서거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들이 독립이다라고 하면 칠판에 이거 한 줄 하고 끝냈어. 이거 한 줄 쓰고 끝냈다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독립인데 곱하고 왜 이게 성립하고 이게 왜 되고 모르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수업한 거냐면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수업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 있지.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 만약에 9시부터 시험을 보면 나는 항상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학교를 좀 일찍 가. 항상 머리는 잠에서 깨고 3시간 뒤에 풀가동을 하니까 항상 3시간 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고. 그럼 내가 학교를 가면 한 30명 정도가 와 있어. 항상 30명 정도가 있어. 우리 반 애들 뭐 한 10명. 다른 반에서도 와. 가끔 많이 올 때는 진짜 한 50명씩 와가지고 막 서서 뭘 하는지 알아? 나한테 2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 그날 시험 보는 과목 있지. 그날 만약에 시험을 2과목을 보면 내가 1시간 1시간 이렇게 칠판에서 수업을 해. 나도 좋아. 나도 복기를 하는 거야. 복기하고 애들은 요약본 듣는 거고. 그래서 내가 수학을 이렇게 수업했었어. 애들한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이해를 하고 잘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한테 잘. 이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